파트 7에 파트 7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파트 7에 네, 파트 7에 섹션 16입니다. 섹션 16에 라우터의 구성 명령에 대한 버전별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셋업 할 때 컨피그레이션 해주죠. 물론 뭐 그 이후에 컨피그레이션을 그러니까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그 설정 명령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설정 명령들은 그 iOS의 버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iOS가 말씀드렸듯이 시스코의 그 라우터 운영 체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15.3인가까지 이제 나왔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그러니까 최근 버전에 여기 뭐 11점 이상, 11.0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명령어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요. 콘솔 터미널에서 이제 처음에 셋업할 때 이제 쓰죠. 그래서 configure 터미널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설정 파일을 이제 램에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명령을 한 다음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는 그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해주죠. 그러니까 뭐 구성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고 뭐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고 서브넷 매스크가 어떻게 된다. 여기 IP 어드레스는 뭐고 뭐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건 뭐고 뭐 그렇죠. 그런 거 등등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콘솔 터미널에서 여러분들이 show running config 이 명령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러니까 램상에 올라와 있는 그 돌아가는 설정 파일에 대해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콘솔 터미널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show startup config라고 하면은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configuration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설정 파일을 우리가 콘솔 터미널에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configure memory 한다라는 건 이건 지금 램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라우터가 워킹을 하고 있을 때 그 컨피그레이션을 뭐 예를 들어서 바꾸고 싶다. 왜냐하면 맨 처음 라우터를 키면 이제 MBRAM에 있는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램으로 넘어가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뭐 또는 우리가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다시 해가지고 램에 현재 그 설정이 달라졌을 때 예전 컨피그레이션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configure memory라는 그 명령어를 내리면 그 MVRAM에 세이브 되어 있던 예전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다시 램으로 그러니까 넘어가겠죠. 뭐 그 다음으로는 이제 erase 요거 startup config 요거 하면은 이제 startup config가 지워지겠죠. MVRAM에 들어있던 거. 그러니까 지금 그 MVRAM에 들어있는 거는 startup config으로 있는 거고 지금 running config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running 할 때 그 라우터가 running 할 때의 configuration 파일은 이제 램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걸 지우려면 당연히 그냥 라우터를 껐다 키면 당연히 램에 있는 거는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그건 그냥 바로 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TFTP 서버에 설정 파일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그 설정 파일을 램으로 올려서 사용을 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copy 이 명령을 쓰면 되겠죠. copy tftp running config 하면은 그 tftp 서버에 있는 설정 파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copy running config tftp 하면은 지금 러닝 하고 있는 그렇죠? running configuration 파일이 램 위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메모리 위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TFTP의 서버로 카피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도 그렇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copy TFTP startup config 하면은 TFTP에 있는 파일을 startup 그 MVRAM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MVRAM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non-volatile이라고 해가지고 비휘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전원을 끄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 라우터
예, 그 동작하는 OS가 예, 시스코의 iOS 버전 11.0 이하일 때 명령어가 조금 달라진 거를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memory 뭐 예를 들어서 write memory라고 하면 지금 러닝하는 지금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설정 파일을 MVRAM에다 옮기는 거고요. 뭐 configuration memory 하면은 그 MVRAM에 있는 구성 파일로 램에 지금 running configuration을 바꾸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 다 뻔한데요. 예. 그런 식으로 명령어가 예전에는 심플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정확하게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배우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언급을 하고요.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구별하는 방법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었죠. 예. 그래서 차이는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은 사실은 매뉴얼 방식이죠. 그러니까 다이나믹은 오토매틱이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을 직접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리얼 타임으로 바뀌거나 하지 않는 거고요.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은 사실은 라우터가 알아서 바꾸는 겁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라우터의 그 컴퓨테이션 양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것이 그러니까 인테리어냐 익스테리어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인테리어 이건가요? 익스테리어. 예. 그래서 요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죠? 요 라우팅 프로토콜 이렇게 씁시다. 라우팅 프로토콜. 예. 요거는 AS 내부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시스템 안에서 그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 안에서의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예, 그러한 프로토콜이 인테리어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익스테리어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제 서로 다른 AS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시스템 안에 시스템 간이죠. 예, 그러니까 between AS죠. 예, 걔네들 간에 그 경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뭐 BGP 같은 게 있다라고 뭐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사실은 인테리어 라우팅 프로토콜로 뭐 RIP이나 OSPF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라우팅 프로토콜을 하나가 distance vector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가 link state 알고리즘. 요거는 라우팅 테이블의 모양이에요. 사실 라우팅 테이블이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되어 있냐라는 건데 딱 보시더라도 예, 이 distance vector 알고리즘이 훨씬 더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예, link state 알고리즘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까지 가는 모든 패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떤 라우터 거쳐서 어떤 라우터 거쳐서 뭐 어떻게 가라. 예. 그러니까 어떤 인커밍 패킷에 그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봤을 때 어떻게 어떤 라우터를 거쳐서 이렇게 가라라고 다 나와 있는 게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고요. 예,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니까 일단 방향이 중요하니까 물론 크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디렉션으로 가라. 어떤 라우터가 이렇게 있을 때 너는 뭐 이쪽으로 가라. 이제 그 인포메이션만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디스턴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라는 말에서 이제 몇 홉 얼마만큼의 그 이걸 헙이라고 하면은 라우터 뭐 라우터 거쳐서 뭐 최종적으로 데스티네이션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게 3홉이잖아요. 그러니까 3홉 만에 도착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인포메이션은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디스턴스 인포메이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디스턴스 벡터라고 하면은 예. 디스턴스와 벡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턴스 벡터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디스턴스와 벡터 인포메이션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인포메이션이 적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 어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들어왔을 때 그 패킷이 어떤 라우터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 모든 인포메이션이 라우팅 테이블에 적혀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네트워크 상황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링크가 갑자기 끊어졌다라든가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이 라우터들끼리 계속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라우터들 사이에 그 링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인포메이션을 처음부터 갖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링크가 잘못됐다라면은 그런 그 정보를 옆에 라우터에 전달해야 되고 그 라우터는 또 그 옆에 라우터에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어떤 A라는 라우터에 지금 A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만약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업데이트 어떤 시간 이후에 이거를 다른 B 라우터에 전달하게 되고 B 라우터도 또 업데이트를 하고 그럼 또 연결된 다른 라우터에 그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이유로 커다란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안 좋겠다라는 거죠. 네트워크가 너무 크면 라우터가 많을 텐데 그럼 라우터에 이 쭉 그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의 체인처럼 보일 텐데 어떤 라우터에 그 라우팅 테이블이 바뀌어졌을 때 그것이 전달되려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네트워크에 사용하기는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RIB입니다. 그리고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게 OSPF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자, 이 그림은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라우터는 제각각 이 토폴로지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토폴로지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거기 안에서 이 shortest path first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여기 이게 SPF라는 게 shortest path 최단거리죠. 최단거리 first 알고리즘을 다 돌려서 shortest path first tree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A 라우터, B 라우터, C 라우터, D 라우터 전부 다 제각각 shortest path first tree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각각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라우터의 그 라우팅 테이블의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어떤 패킷의 어드레스를 보면은 그 패킷이 어떤 라우터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다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라우터들끼리의 통신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것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옆에 다 알리긴 해야 되겠죠. 알리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 자체가 워낙 많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작은 인포메이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그게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고요. 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그것과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라우터가 처음부터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다만 그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 부담이 적다라는 것뿐이지 컴퓨테이션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일이 shortest path first tree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라우터가 어떤 특정한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 패킷이 어디로 전달돼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사이즈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큰 네트워크에는 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보다 더 바람직하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커졌는데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라우터에서 인포메이션이 바뀌는 그 정보가 다른 라우터까지 그러니까 전달이 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해가지고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 좀 더 큰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라우팅 프로토콜 가운데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각의 라우터가 그 shortest path first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라우터가 그 shortest path first tree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금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면요.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라우터 A 보면요. 라우터 A를 보면은 어때요? 라우터 B가 있을 거고 여기 일단 다 써봅시다. 라우터 B, 라우터 C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라우터 A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N 이거를 편의상 네트워크 N을 그냥 N1이라고 적고 네트워크 2를 N2라고 적고 네트워크 3는 N3 이거는 N4 이렇게 적읍시다. 그러면 라우터 A는 N1하고 N2는 갈 때 그 디스턴스가 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서 N1 쪽은 코스트가 0이다. 그 다음에 N2 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트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라우터 B 즉 그러니까 라우터 B를 RB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여기 라우터 B를 여기 RB라고 적고 이거는 RA가 되겠죠. 이거는 RC 이렇게 적읍시다. 자, 라우터 B는 지금 여기서는 코스트 20을 잡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라우터 A하고 B, 그러니까 라우터에서 라우터까지 가는 거, 이 코스트는 뭐 20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코스트라고 하면 이게 뭐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링크가 굉장히 그 밴드위스가 작아가지고 그 링크는 될수록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코스트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꼭 그 시간만이다라고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또 맞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면은 그만큼 코스트가 큰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시간으로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 라우터 A에서 라우터 B까지 패킷이 가려면은 그때의 그 원가, 그러니까 코스트가 20이다라고 잡았고요.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죠. 라우터 B에 대해서도 보시면 라우터 B는 지금 네트워크 2하고 네트워크 3하고는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2하고는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 3하고도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우터 A하고는 아까 코스트 20으로 잡아줬고 라우터 C하고는 코스트 30으로 잡혀 있죠. 지금 그렇게 이해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C는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N3하고 N4는 그냥 가죠. 그러니까 N3는 코스트 0, N4도 코스트가 0이고 그 다음에 라우터 B는 30 이렇게 우리가 이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잡아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라우터 A에 그러니까 우리가 RA라고 쓴다고 했었죠. 쓰기로 했으니까 RA에 그러니까 shortest path first tree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A 입장에서의 tree가 되겠죠. 이거를 뭐 테이블 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테이블 형식으로 쓴다면은 N1 쪽은 그 위에 첫 번째 컬럼을 좀 제가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destination, 그다음에 next hop, 다음 홉이 어디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metric이라는 건 그냥 이게 distan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트릭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긴 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쓰시거나 뭐나 이렇게 할 때 그럼 매트릭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두 가지를 어떤 시스템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매트릭이 뭐냐, 매트릭을 뭘 잡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과 뭐 대학원에 가는 것과 이거를 매트릭을 뭘로 잡았을 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을 뭐 돈으로 잡으면 돈은 뭐 얼마가 손해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어쨌든 지금의 매트릭은 뭐 간단하게 그냥 디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의 매트릭은 코스트죠. 우리는 코스트로 잡기로 했으니까. 자, 그걸 이제 매트릭이라고 하고 N1은 어떻게 됩니까? N1은 뭐 다이렉트였었죠. 왜냐하면 라우터 A는 그 네트워크 1하고 네트워크 2하고는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N2 요거하고는 그냥 매트릭 그냥 빵빵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건 다이렉트니까 넥스트 홉이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건 다이렉트. 그 다음에 N3나 N4로 만약에 가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라우터 RB를 통해서 가고 여기도 RB를 통해서 간다. 쓰고 매트릭은 여기는 20, 여기는 50.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중심이 라우터 A죠. 이게 라우터 A의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이 밑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이 라우터 A의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었냐면 라우터 A의 SPF 트리 가지고 만든 거죠. 보시면 네트워크 4로 뭐 가려면은 여기 네트워크 4가 있는데 이렇게 가려면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넥스트 홉은 저 라우터 B로 가야 되는 거고 매트릭은 50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게 이게 넥스트 홉이 있고 매트릭만 있으니까 이게 디스턴스 팩터 알고리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테이블을 끄집어낼 때 이미 이 라우터 A가 컴퓨테이션을 할 때 이 전체 그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을 다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변 거를 이용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SPF 트리를 만들죠. 근데 이런 것들은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전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에서는 사실 공통의 테이블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지금 라우터가 있는데 그 어떤 토폴로지 베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토폴로지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사실은 공유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기는지 얘는 전부 다 알고 있고 다만 ABC가 다르게 만든 거는 그 트리만 다르게 만든 거예요. shortest path tree만. 이거는 비슷하게 라우터 B에서 만든 shortest path tre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터 B의 shortest path first tree.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라우터 C의 shortest path first tree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CDP에 대한 건데요. 이 CDP는 뭐의 약자냐면 CDP는 Cisco Discovery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Discovery라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발견한다라는 의미니까 이 Cisco Discovery 프로토콜은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코 장비를 찾아내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코 장비가 아니면 당연히 이걸 쓸 수가 없겠죠. 이건 시스코 장비끼리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그 시스코 장비를 찾아내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할 거는 이거는 자기랑 직접 연결된 것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라우터 이 A 라우터에다가 콘솔 케이블에다 넣어가지고 show CDP 해가지고 이 그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라우터 A에 연결되어 있는 시스코 장비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찾아집니까? 이거는 타사 라우터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회사 제품이니까 못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찾아서 리턴해주고 이걸 찾아서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찾아서 리턴해줍니다. 이 D 라우터는 지금 직접 연결된 게 아니죠. 스위치 통과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D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림 그대로 텔넷을 이용한 장비 접속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라우터의 콘솔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텔넷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그렇죠? 텔넷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는 상황이죠. 뭐 B나 C나
이 스위치의 IP 어드레스를 알 때 텔넷하고 그 IP 어드레스를 치면 그쪽으로 원격으로 연결돼요. 사실 이 텔넷이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텔넷을 잘 안 쓰셨을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계정이 옛날에 워크스테이션 쓰던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썼고 왜냐면 대학원 때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이제 굉장히 그 러닝 타임이 오래 걸리는데 근데 지금도 뭐 인공지능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시뮬레이션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뭐 특히나 통신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저는 주로 그러니까 모뎀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그 뭐 비데라 레이시 예를 들어서 뭐 비데라 레이시 10-6승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대충 이 정도 레인지로 나오면은 사실 에라는 적어도 한 100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효 숫자가 2개는 돼야 되니까. 그러면 러닝 타임만 실제로 이게 BR이 10-6승을 내가 그래프에다 찍으려면 이터레이션 숫자가 그 시뮬레이션 이터레이션 숫자가 보통 한 10-8승 정도까지는 이제 가져야 되니까 굉장히 빠른 컴퓨터가 필요한데 근데 PC는 그 정도 스피드가 안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뭐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건 뭐 디펜던트 한 거니까. 그러니까 10-8승을 그 포루프에서 돌린다고 해도 이게 도대체 그 안에 포루프 안이 얼마나 복잡한가가 사실은 디펜던시가 있는 거니까요. 그냥 그거 러닝 타임 곱하기 10-8승만큼 이제 그 러닝을 할 테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텔넷이라고 해가지고 빠른 컴퓨터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거기서 이제 런을 시켰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텔넷을 이용한 장비 접속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텔넷 명령어를 별로 안 써보셨을 것 같아서 근데 뭐 별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멀리 있는 디바이스를 우리가 그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TCP/IP를 지원할 때 우리가 텔넷 명령어를 써서 컨피규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 컴퓨터에 접속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 안에서 돌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라우터하고 스위치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원격 그러니까 그 네트워킹 된 상태에서 원격으로 디바이스를 조정하거나 뭐 런 할 때 쓰는 명령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액세스를 할 때 쓰는 명령어가 텔넷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핑 명령어하고 트레이스 명령어를 소개를 하는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핑에는 단순형 핑이 있고 그다음에 extended 핑이 있습니다. 핑은 핑 테스트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핑은 네트워크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에코 패킷을 걔가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그림에서 요 PC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핑 테스트를 한다. 요 PC에서 핑 테스트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플 핑의 경우입니다. 핑 하고 그다음에 뭐 172.70.100.1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이 IP 어드레스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그 에코 그 패킷을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잘 받았다. 네가 여기를 체크를 했는데 이 지금 그러니까 호스트를 체크를 했는데 이쪽을 이 네트워크를 체크를 했는데 네 패킷을 잘 받았고 그래서 내가 보낸다라고 해서 리플라이를 보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이런 핑 테스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 PC 입장에서 여기까지 네트워크가 내 패킷이 잘 전달이 되는가 그거를 체크한 거죠. 문제없이 지금 내 패킷이 도달하고 이 어드레스까지 그리고 연결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리턴하는 패킷을 받으니까 여러분 네트워크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어드레스에 네트워크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명령어가 바로 핑입니다. 그래서 핑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이 extended 핑은 그러면 뭐하냐? 심플 핑이 이건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핑의 경우에 그러니까 심플 핑의 경우에는 당연히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203.210.100.2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목적지의 IP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지만
소스의 IP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extended ping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소스의 IP 어드레스까지 여러분들이 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trace 명령어는 핑하고는 다르게 그 경로를 전부 다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trace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명령어를 이 핑 말고 여러분들이 trace로 이렇게 trace하고 지금 뭐 172.70.100. 똑같이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trace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리턴하는 거는 이쪽 그 어드레스까지 뭐 잘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정보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로 갈 때 어떤 패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라우터를 거쳐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 라우터까지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전부 다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 TTL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런데, TTL이라는 게 뭐냐면 time to liv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time to live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수명 같은 거예요. 수명. 이 패킷의 수명. 그래서 처음에는 이 time to live를, 그러니까 TTL을 1로 놓고 패킷을 보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라우터 하나만 건너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TTL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라우터 하나 건너갈 때마다 하나씩 그 숫자가 줄고 0이 되면은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TL이 0이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되면서 그 네트워크에서 에러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에코 패킷처럼, 마치 핑 테스트에서 에코 패킷처럼 그러니까 리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여기서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TTL 1로 하면은 라우터 하나 지나가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고요, 에러가 나서. 그 다음에 TTL을 1 증가시켜서 2로 보내면은 여기 갔다가 여기서 TTL이 2였는데 이거 지나가면 1이 되고, 지나가면 TTL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라우터가, 그죠? 이 라우터가 받는, 정확하게 제가 그냥 대충 그렸는데, 어쨌든 이 라우터가 받는 패킷은 이미 어때요? TTL을 2로 세팅하면 두 개의 라우터를 지났기 때문에 얘가 받았을 때는 이 패킷의 TTL이 처음부터 얼마가 되는 거죠? TTL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TTL이 0이 되니까 이거는 더 이상 패스를 할 수가 없어요. TTL이 0이 됐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이 라우터가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IP 어드레스는 지금 이걸 적었지만 172.70.100.1을 적었지만 중간중간에 TTL을 1, 2, 3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얘네들이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 갔다가 두 번, 그러니까 홉이 두 번이죠. 그러니까 라우터 두 번 거치니까 원홉, 투홉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홉, 그 다음에 쓰리홉까지 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제 다 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에러 메시지를 받고, 이러면은 이 내 패킷이 어느 패스를 거쳐서 돌아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킷이 어떤 라우터를 거쳐서 돌아오고, 그 라우터까지 각각의 갔을 때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race라는 명령만 쓰면 알아서 얘가 해주는 거예요. trace를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TTL을 처음에 1로 잡아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 받죠. 그다음 받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원홉에 대한 인포메이션 다 나온 거고, 그럼 TTL을 2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TTL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우터를 하나 지나갈 때마다 1씩 감소를 해요. 그리고 그 라우터 입장에서는 TTL이 0인 패키지 들어오면 이건 에러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에러 메시지를 그 소스한테 보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패킷을 그 IP 어드레스에 맞춰서 이렇게 그 포워드 해주지 않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 패킷은 죽여버리고 에러 메시지를 그 소스한테 리턴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패스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보내가지고 패스를 다 알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스를 알아내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어드레스까지 그 라우터를 뭐 3개를 거친다 그러면은 3번 보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패킷을. 근데 핑은 그런 게 아니었었죠. 네, 여기까지 해서 챕터 7 마치도록 하겠습니다.